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혜연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지수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18% 오르면서 2866.09에 장 마쳤고요. 또 개인 홀로 매도,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1.56% 하락한 839.61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완벽하게 반대였는데요. 개인 홀로 사들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아치우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요즘 분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종목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더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시죠. 살만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 실시간으로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살만나는 주식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우리의 전문가님 바로 또 모셔볼게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분이죠. 민경철 전문가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명처럼 매일 아침에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소개 멘트를 한 줄 덧붙여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비를 몰고 오는 남자는 어떠신가요? 저희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 오늘 3번째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실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비가 와요. 일단은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공교롭게도 화요일마다 좀 비가 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에도 비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런 하락이 어떻게 보면 역발상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시청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도 좀 꿉꿉하고 비도 오고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1% 넘게 무너져서 좀 힘든 장이지만은 그 안에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릴 과대낙폭 저점인 종목들 잘 공부하셔서 그래도 이제 저점에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또 코스닥에도 비가 내리는 그런 슬픈 하루였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 민경철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살맛나주도 꼭 끝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장 우리 분석부터 해보고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한 줄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장 키워드는 트럼프 어게인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어게인 이 말만 들어도 사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모든 게 담겨있는 키워드인 것 같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도 또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의미로 준비해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역대 대통령분들의 말로가 좀 좋지 않았던 역사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다시 한번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기대감을 높이고 이제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주말 동안 총기 피격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시장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에서도 이제 트럼프 관련된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특성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방산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트럼프 테마주 해서 이제 밑에 그 세 종목들이 강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제 또 연말에 또 동해가스전 시추한다라는 일정 때문에 또 동해가스전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의 대통령 기간 동안에 진행했었던 정책들, 외교적인 부분들을 좀 돌이켜 보면은, 자,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친환경 정책이 아닌 친환경 예산을 삭감하고 석유, 화학, 요런 이제 석유 기존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을 이제
좀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만큼 이번에 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의 예산도 급감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닥의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소재, 시가총액 상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몰락하는 그런 현상이 이 거래일 동안 지속됐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친환경 관련주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무너지고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도 일제히 조정받으면서 우리 시가총액이 작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세 개 섹터 중에서 자 반도체는 그나마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2차 전지에서 무너지고 바이오에서 무너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 마이너스 1.56%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의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무너졌을 때 시청자분들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캔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우리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이 캔들 이제 820포인트와 83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야 됩니다. 보유하셔야 됩니다. 저점 매수로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코스닥 지수의 단기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무너지고 친환경, 태양광, 배터리, 수소차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구간은 코스닥 지수 기준 820포인트에서 830포인트 부근이니까요. 이 부근을 이제 이번 주 수목금 다음 주까지 지켜주면서 반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실제로 반등한다면 저점 매수, 과대낙폭 저점의 종목들 잘 공략하셔서 반등 구간에서 수익 실현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역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입에 또 그의 행보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오르고 내리고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20에서 830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하는지 꼭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살펴보면 트럼프 관련주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봐봐야 할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었는데요. 전문가님은 이쪽 테마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우디 중동 국가들이 되겠는데요. 뭐 슈퍼카를 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직업이 대다수가 백수인 나라가 이제 산유국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광물 자원이나 뭐 이런 자원들이 좀 북한 쪽에 등재돼 있고 아직까지는 뭐 천연가스 정도만 뭐 발굴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이 동해가스전 관련된 우리 시추가 진행돼서 그 결과물이 실패가 아니라 정말 석유가 매장돼 있다라는 이슈가 좀 전해져서 우리가 좀 이제 원자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12월 달에 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7월 달이거든요. 그럼 12월 달까지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좋은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동해가스전 종목들이 있다면은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 일정이 12월 호재가 예정돼 있다. 이 호재가 다가올수록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슈가 부각될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단 우리 전제 조건은 일정이 다가와서 우리 테마주들 우리 이미 급등한 고점에서는 이번에 이제 원전 이슈처럼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첨상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올랐습니다만은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무너졌는데요. 자, 이 동해가스전 이슈도 12월 달에 시추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석유를 발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라이를 한다. 열심히 시추했지만은 그 결과가 매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없었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12월 달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주식의 투자 관점에서는 저점에 저평가에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12월까지 결과를 보지 말고 우리는 수익을 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고가에 매도를 한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와서 뚜껑이 열리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다시 매매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 우리 동해 가스전 관련주들의 투자는 긍정적이다. 단
우리 12월에 임박해서 고점인 시점에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해 가스정 관련된 테마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바로 넥스트리입니다. 넥스트리 7.31% 오르면서 오늘 종가가 9,830원까지 올라졌거든요. 이 좋은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게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저점 부근일지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오늘 여쭤보려고 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봐볼까요? 앞으로 긍정적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동종목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우리 강간 업체입니다. 철관, 송유관, 우리 가스관 이런 쪽으로 테마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린다면은 한 번 더 조정받을 때 매수는 빨간불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파란불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매수해야지 우리가 좀 살맛나는 주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1+1으로 사면 더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박앤세일이 진행됐을 때 조정받았을 때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넥스트 종목 일단은 긍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재무적 부분들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이제 동사의 매출액이 이제 6천억 정도가 발생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1,5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 종목이 이번에 이제 가스전 관련된 이슈와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실제로 거래량 수반하면서 12,000원까지 급등했었던 이제 과거력도 있기 때문에 현재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이제 윗골이 길게 달고 이제 조정받은 이제 9,300원 부근, 오늘 이제 9,300원 부근 캔들 위로 이제 세력들이 강하게 가격을 끌어올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9,300원짜리 부근까지 눌러준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 종목의 이제 기준 캔들은 자, 5분봉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 9,300원 캔들이 이 우측으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고요. 9,300원 부근까지 눌러주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동 종목에 대한 이제 지지선,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자, 지난 6월 18일 기준 8,600원 정도까지 조정받고 8,600원에서 12,000원까지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기준 캔들 8,60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동 종목은 우리 가스전 관련주로 눌러줄 때 음봉에서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틸 지금부터 쭉 관심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요. 하지만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내기 위해서는 잠시 기다렸다가 눌릴 때 9,300원 부근 정도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8,600원 이탈 시 손절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넥스틸 관심 꾸준히 보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여전히 받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이로도 댓글도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담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도 함께 하시고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또는 좌상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사이트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전문가님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만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는 17만 1,000원에 비중은 20%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을 연이어 낼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9월 중에 협동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까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오르다가 오후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로봇 테마주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장밋빛 전망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로봇 산업의 그런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제 집안일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치킨을 대신 튀겨주고 음식을 대신 만들어주는 정도의 로봇이 이제 상용화가 돼서 지금 뭐 이제 국내에 이제 보급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넘어서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집안일을 또 대신해주는 로봇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업이 앞으로 빅테크 기업을 뛰어넘는 기업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업계, 인공지능 박사를 이제 취득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지금 인공지능 이제 기술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대신해 주는 걸 뛰어넘어서 빨래를 대신해 준다든가 하기 싫은 집안일들을 대신해 주는 로봇이 이제 상품으로 출시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그맣게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로봇에 대한 제품을 출시를 조금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로봇 우리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하는 지점까지 조금 더 기간 보유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동 종목의 재무제표를 먼저 보여드리면 동 종목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출액 150억 근데 영업 손실이 446억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자, 회사가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단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제적으로 얼마에서 2만 원에서 1000% 정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의 대량 거래에 수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던 그 캔들의 저점 자리가 대략 12만 3천 원짜리가 되기 때문에 동 종목의 마지노선 12만 3천 원짜리를 깨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점 다지고 반등 나왔던 캔들의 저점이 대략 14만 3천 원짜리고 그 자리를 이번에 14만 3천 원짜리에서 21만 원까지 약 40~50% 정도의 상승이 우리 2월부터 3월 달에 발생됐었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번에 또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자, 밑으로 단기 지지선 14만 3천 원 기준 잡고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겠다. 과거에 40~50% 시세가 나왔을 때 시청자님 평단가 대비 15% 정도 수익권까지 좀 도달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14만 3천 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1차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17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면 거래량 터진 캔들의 종가 영역 19만 원과 20만 원 영역대까지 이제 추가 시세 분출 시 매물대 도달 여부 그리고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17, 19, 20 분할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동 종목에 어느 가격까지 빠지면 다시 14만 3천 원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 눌림목 구간에서 재공략, 추가 매수, 뭐 저점 매수 기회 보시고 마지노선 12만 원짜리에서 눌렀다 반등하는 타이밍을 좀 공략해 보시면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선은 잠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만 3천 원을 깨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14만 3천 원 기준 잡고요. 여기 지지하시는지 잘 보시다가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1차 목표는 17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간다면 19에서 20만 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7만 원, 19만 원, 20만 원 선에서 분할해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또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미약품이요. 네, 한미약품이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저 32만 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15%예요. 네, 매수가 32만 원에 비중은 15%. 오늘 어떤 부분이 또 고민되셔서 저희한테 찾아와 주셨을까요? 요즘 계속 파란불이 보여서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요. 네, 현재 또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종가가 29만 9천 원이니까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5월 달에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 32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주기도 했는데 최근 흐름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전략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가게 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오늘 이야기 드리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 손절가, 목표가를 잘 참고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연말 연초까지 계속 이 종목 가지고 박스권 등락을 좀 반복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가격, 손절가, 목표가를 순차적으로 분석해 드릴 건데요. 먼저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의 재무제표가 우리 이제 견고하게 매출이 1조 4천억, 1조 6천억, 1조 8천억까지 매년 이제 매출액이 창사 최대 실적을 갱신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자, 2010년도에는 매출액이 3천억이었는데 26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 8천억까지 6배 가량의 증가가 있다라는 거는 기업 가치의 외형이 커진다. 기업 가치가 좋아진다. 그리고 동사의 매출액이 2천억, 2,500억, 2,700억, 3,100억으로 실적이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해가 지날수록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기업 가치는 증가되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동종목의 테마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의 종목이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쏠리면 바이오 쪽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지루한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꿈의 키워드 비만 치료제 저도 꼭 필요한 이제 그 영역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금리 인하 키워드.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매수세가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와 테마가 당분간의 수그러들 테마가 아니라 이쪽에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와 테마를 부각시키면서 주가 부양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는 동 종목의 지지선, 그 손절가 26만 원에서 25만 5천 원짜리를 깨지 않으면은 과거 기준 우리가 작년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25% 정도가 상승이 나왔고요. 또 저점에서 40% 정도가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도 26만 원을 지켜주면서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진다면은 시청자님께서 28만 원 부근 그리고 26만 원까지 내가 평단가를 한 번 더 낮춰나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단가를 낮추신다면 이번에 만들어진 캔들의 고점 라인이 31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31만 원과 32만 원 가격대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약수익권 수익을 챙겨주시고 만약에 이 31만 원과 32만 원짜리를 자, 이번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는 이 구간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파한다면 그때는 위로 어디까지 35만 원과 37만 원까지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말 연초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서 28만 원 부근 밑으로 조정 시 평단가를 한 번 더 낮추겠다.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5천, 26만 원짜리를 깨지 않으면 31만, 32만 1차 목표가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추가 목표가는 35만에서 37만까지 분할 매도 대응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봐보면요. 28만 원에서 26만 원 부근에서 평단가 낮추시는 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1차적으로 31만 원에서 32만 원 선에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고요. 만약에 잠시 조정을 받다가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 준다면 35만 원에서 37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전략 괜찮으실까요?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시청자님 오늘 저희 선물 보내드리는 거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홍삼이요. 네, 그럼 홍삼 스틱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스틱 드시고 또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으로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 상담 문자 한 통 와 있습니다. AP위성 매수가는 15,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장 초반에 반짝 올랐거든요. 아마 잠시 기대를 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힘을 받지 못하고 다시 미끄러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된 테마가 사실 좀 실적이 좀 부재하고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지금 미래를 전망하는지에 따라서 보유하느냐 아니면은 손절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공위성과 관련된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런 긴 이야기들보다는 그냥 기술적 관점에서 어느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해도 된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시 어느 수준까지 상방이 열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좀 기술적 분석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사는 이제 우주항공, 인공위성 이런 쪽의 이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이제 매출액이 그래도 이제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고요. 자, 재무 추이를 보면은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조금씩이지만은 증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3년도에 매출액이 500억 이하, 올해는 매출액이 626억, 내년에는 매출액이 800억 정도로 회사의 매출액이 조금씩이지만은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매출액이 조금씩 증대되는 모습 좀 확인이 되니까요. 이 우주항공 테마가 돌 때 그리고 거래량과 매수세가 수반될 때 폭등하면 고점에 매도하고 어떻게 하겠다. 빠지면 다시 잡아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전략을 좀 세워볼 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동 종목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가격 조정을 마무리한 이후에 저점 자리가 최근에 이렇게 높아져 나가고 있는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저점 자리였던 1,500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번에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나왔던 1월 초 이제 거래대금 터지기 전 만들었었던 캔들의 눌림목 자리가 12,8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동 종목은 12,800원 자리를 손절 잡고요.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졌을 때 테마주 형태로의 시세가 나왔을 때 과거 기준 얼마까지? 자, 12,8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7천 원 정도의 상승이고 이는 50% 이상의 폭등이 단기적으로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미래 시점에 50% 이상의 폭등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12,8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5,500원짜리에서 자, 이 구간을 돌파했고 여기를 지켜줬고 여기를 지켜줄 거라고 예상하면서 공략을 했는데 이 구간을 깨면서 예상보다 지금 더 큰 하락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 대응은 자,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 부근 13,600원 부근까지 조정 시 평단가를 한 번 더 낮추겠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초기 손절 대응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손절가는 12,80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 자리에서의 목표가 전략은 자, 이번에 14,800원 부근에서 자, 윗꼬리 달고 조정받았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캔들 14,800원 그리고 15,500원 수준의 돌파를 확인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한 비중 덜어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매물대를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체크하시고 돌파한다면 추가 목표가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 등락이 계속된다면 10,000원 중반 매도, 그다음에 10,000원 초반 매수로 접근해서 이 박스권 등락이 계속되는 기간 조정 박스권 구간으로 접어들면 저점 매수 고가 매도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복해 나가는 전략을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매출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 손절가는 12,800원으로 잡아보고요.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오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4,800원에서 15,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또 13,600원 정도에서 평단가 낮춰보시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또 바디워시나 홍삼 스틱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으로 또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가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 56,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매수가 56,000원에 비중 20%입니다. 국민주라고 불리고 있는 카카오죠.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올해 1월에 오르길래 매수를 했는데 좀 팔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이거를 다시 하면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언제 팔면 좋을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님께 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내년 1월 정도까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2번 되는지 1번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금리 인하가 되면 금융시장과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위치해 있는 대형주들의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시점까지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지 기간적인 부분하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 부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 추가 매수는 어려울 것 같고 1년 정도는 더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1년 정도는 보유할 수 네, 있다. 1년 정도는 네. 더 보유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1월 정도까지 상황 보시고요. 내년 1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수익권 도달하면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중은 금리 인하가 또 내년에 몇 번 시행될지 모르지만은 올해 스타트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가 이제 연준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5.5%, 5.25%, 5%, 4%대, 3%대로 내년에 낮아지면 그 기대감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또 선반영해서 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1월 달까지는 반등을 노려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시세는 일단은 오늘 이제 제시해드릴 저항대 돌파부 확인하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종목을 길게 본다면 2년 이상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고려해볼 법한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제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매출액의 증가에 있습니다. 자, 15년도부터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규제도 맞았지만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 매출액 1조 이하였던 기업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7조, 올해 기준으로는 8조, 내년에는 10조, 26년도까지는 10조 매출이 매년 증가됩니다. 자, 실적이 매년 증가된다라는 거는 회사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역성장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700억에서 내년에는 7천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9천억까지 실적이 불과 한 7, 8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1000%, 10배 이상 증가하는 모멘텀이에요. 그럼 매년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17만 원 고가 대비 지금 얼마까지? 네, 3만 원대, 4만 원대까지 마이너스 75%가 폭락했습니다. 자,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지는데 2년 걸렸어요. 그리고 2년 걸린 구간에서 지금 가격 조정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2년 동안에 이 종목을 이제 2년 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2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유의미한 저항대인 2년 동안 만들어진 동 종목의 저항대, 매물대, 고점 부근을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돌파한다면 다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는 금투세 시행하는지, 금리 인하 몇 번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는 2년 폭락했다, 2년 기간 조정 거쳤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금리 인하 국면에서 실제로 코로나 때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 자, 코로나 터지고 저점 자리였던 25,000원 대비 지금 17만 원까지 동 종목의 주가가 대략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00% 정도의 이제 상승이 저점에서 발현됐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자, 금리 인하 국면에서 우리 카카오 종목의 기관들, 외인들, 뭐 큰손들 작전이 걸려서 우리 빅테크, IT 이런 업종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의 큰 시세를 기록한다면 저점에서부터 이제 수백 %의 시세가 나올 여지도 있다. 단 기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대형주다 보니까 어렵고 2년 정도 이제 반등을 노려본다면 크게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1월 달까지는요, 동 종목의 이제 23년도 1월 달 고점이 공교롭게도 7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공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 달 고점 영역대가 공교롭게도 이 6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저점 자리가 최근에 점점점 낮아져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박스권 구간을 거쳐 나가는 구간에서의 목표가는 5만 6천 원 돌파하는지, 그리고 6만 2천 원 돌파하는지, 그리고 7만 원짜리를 돌파하는지를 내년 1월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작년 1월 달, 올해 1월 달이 동 종목의 공교롭게도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중 바닥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가 낮추는 전략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3만 7천 원짜리를 기준 잡고 이 구간, 과거에 3만 7천 원짜리에서 얼마까지 올랐다? 6만 2천 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66%의 수익이 났던 거거든요. 우리 신현님께서는 지금 마이너스 한 30% 손실 중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지금 저점에서 만약에 5만 6천 원까지 회귀한다라고 한다면은 40에서 50%, 60%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이중 바닥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 시청자님께서 1년 정도는 기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까지는 이제 5만 6천 원, 6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반등 노려보시고 수익권 매도 대응하신 다음에 혹여나 이 종목이 이 박스권 구간이 한 번 더 지속된다. 내년 1월 달까지 올랐는데 시청자님이 수익 챙기고 다시 빠진다면은 4만 원 이하 가격에서는 다시 잡으셔가지고 4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면은 50%가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1월 달까지 본정권, 수익권 탈출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3만 7천 원짜리에서 저점 찍고 60% 올랐습니다. 이때로 돌아가면은 매수하고 싶나요? 매도하고 싶나요, 시청자님? 매수하고 싶습니다. 네, 매수하고 싶죠. 매수했으면 60% 수익이고 지금도 1월 달까지 상승을 노려봤을 때 수익권 매도를 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면은 이제 내 종목이 아닌 영역인데 한 번 더 조정 주고 4만 원 부근까지 3중 바닥의 기회가 뭐 내년 봄 여름쯤에 한 번 더 도래한다면은 그때 한 번 더 우리 카카오 종목의 3중 바닥 10만 불 100만 불 그리고 3중 바닥 1000만 불짜리 매수 기회도 내년에 또 조정받으면 또 수익 챙겼다가 다시 잡는 전략까지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내년 1월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 7만 원짜리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한번 봐보시고요. 이 7만 원 정도 선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앉아서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인다면 4만 원 이하에서 다시 잡고 재대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상품 보내드릴까요? 바디워시요. 네,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살만나주까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요.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또는 좌상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사이트 입장 가능하시고요. 전문가님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 오셔서 또 많은 정보들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의 AS들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민경철 전문가님의 지난 살만나주 이노스페이스였습니다. 이노스페이스 한때 6%대 최고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상승분을 지켜내지는 못하고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에서 이 종목도 상담으로 받은 적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노스페이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전략 유지할까요? 아니면 변경할까요? 네, 일단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 29,100원에 공략하셨던 분들께서는 이틀 만에 6% 정도의 작지만 소중한 수익을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해 갈 수가 있었고요. 자, 지난주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 매수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다시 매수가 이하 가격으로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재공략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AS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26,000원 캔들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6,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동 종목의 공모가가 43,300원이었고 1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동 종목의 신규 상장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의 평단이 43,3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가 대비 30% 이상 할인된 박앤세일 구간이다. 이 박앤세일이 언제 끝날지는 미래 시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과대 낙폭에서 단기 저점을 다진 상황에서의 조금의 저점 매수세만 유입되더라도 우리 공모가 부근은 아니더라도 수십 % 정도의 상승을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26,000 손절 잡고 오늘자 종가 이하 가격 재공략 가능하다. 수익 챙기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매수 기회 노려보셔도 좋다. 미보유자분들은 저점 매수 관점에서 동종목 공략하셔도 좋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기존에 32,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조금 더 낮춰서 31,000원 돌파 여부, 32,0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전략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공략가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재공략하실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6,000원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조금만 낮춰서 31,000원으로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살만나주도 곧바로 또 소개를 해주셔야죠, 전문가님.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우리 로봇 관련주인 두산 로보틱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금융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강타했던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장대 양봉을 터뜨렸으나 월요일에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요일에 폭등했었던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는 단기 과대 낙폭 저점의 구간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종목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진행해 드리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원전 산업과 두산 밥켓을 통한 건설 장비와 그다음에 투자 산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전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사업만 이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두 개 사업부, 투자 사업부와 두산 밥켓을 합쳐서 인적 분할한 법인을 누구랑 합친다. 두산 로보틱스랑 합쳐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의 지분, 상장사 두산 밥켓의 지분 100%를 자회사로 보유하게 되는 그런 인수합병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공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서 금요일에 올랐으나 지금 캔들 차트를 보면은 올랐으나 오른 게 아닌 이제 조정받은 구간에 오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 1조 5천억의 대량 거래와 거래가 발생됐다라는 거는 무언가 좀 특별한 시장의 관심을 이끌 만한 이슈와 호재가 터졌다. 근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과대 낙폭 자리, 쌀 때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전략으로 우리 살만한 주식, 우리 살만나는 주식의 우리 공략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 종목에 대한 분봉상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초의 갭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그 시초 갭을 전부 다 메꾸면서 오늘 이 거래일 동안 금요일에 폭등하고 월요일에 급락하고 그리고 화요일에도 조정받으면서 현재 종가 기준 89,700원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종목의 매수가 이제 화요일 한 번 더 1% 정도 출렁인다면 89,000원 가격에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89,000원 이하 가격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청자분들이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동 종목의 돌연 시초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때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시가, 가격을 방어해준 자리가 8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동 종목의 지지선, 손절가는 8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가는 89,000원 이하 분할 매수, 손절가는 81,000원, 그리고 동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98,000원 캔들 이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만나주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89,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요. 손절가는 81,00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98,000원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곧바로 이어서 또 오늘의 두 번째 살만나주도 공개해 주실 텐데 우리 민경철 전문가님 하면 이 살만나주에 신규 상장주를 조금 자주 가져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과대낙폭 저점의 종목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수능도 상위 1%가 가고 싶은 대학을 골라가듯이 주식에서도 평단가 낮은 1%가 원하는 가격에 천천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규 상장 종목만을 공략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과대낙폭 많이 빠진 종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언론 보도가 뻥튀기 상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을 오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그리드 위즈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고요. 이제 전력 수요를 이제 평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전력 수요 관리하는 이제 업체가 되겠는데 동 종목의 사업 영역이 전력 수요 관리도 진행하지만은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제 친환경적인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업 영역이 전기차 충전, 우리 트럼프 정책에 반하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 영역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반대로 하고 그리고 태양광 쪽 사업도 트럼프 대통령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었기 때문에 또 결을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무너졌고 우리 그리드 위주 종목이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지금 신저가를 오늘자 기준으로 갱신해 나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가 곧 기회다. 많이 빠진 종목들의 저점에 잡았을 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신규 상장 그리드 위주가 누군가에게는 위기입니다. 이 주식을 4만 원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0%가 손실권이에요. 하지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시점이 공모에 참여했었던 사람들보다도 20% 파격 세일, 박앤세일 구간의 물량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동 종목의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유사 사례로 우리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한 1년, 2년 전에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우리 파도 종목이 자 이제 너무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공모가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자, 그때 빠졌던 캔들의 저점이 약 16,000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16,000원에서 28,000원 부근까지 저점 대비해서 퍼센트로는 대략 70% 정도의 상승이 불과 한두 달 만에 발현됐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 폭등했다가 그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무너진 저점을 잘 공략한다면 저점에서 우리 파도 종목은 과거 기준 70% 정도의 폭등이 한두 달 만에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다. 자, 우리 파도 종목이 실제로 과대낙폭에서 70%가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그리드 위주 종목도 무조건 이거 70% 갑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빠지는 종목은 좀 없을 것이다.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2차 전지 쪽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빠졌던 종목들의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동 종목의 매수가는 31,000원 이하 가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 그리고 동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34,000원 수준까지 이제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해드릴 건데 자, 동 종목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 이제 34,000원보다도 더 높은 수준대까지의 이제 목표가 전략이 가능한 종목이지만은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 과대낙폭에서 단기 목표가는 34,000원 수준까지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동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된다면 34,000원 돌파 이후에 추가 목표가는 다음 방송 통해서 업데이트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드위즈 매수가는요, 3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8,000원 잡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34,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 그리고 좌상단의 QR코드 통해서 사이트 입장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딜사이트 S 검색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